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다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요즘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상담 경력이 길어지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불륜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절감을 합니다. 경제, 유행하는 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불륜이 발생하는 곳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채팅 앱이나 인스타 땡땡, DM을 통한 불륜이 많았었고 쿠땡 등 물류 업체 내 사내 불륜들도 많았습니다. 건설 경기 및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년 전에는 건축 및 건설 관련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이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때 정말 호황이었잖아요. 업소녀 또는 골프 모임에서의 불륜이 많았습니다. 발생하는 곳도 달라지고 있지만 결혼 초기에 젊은 아내 바람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상간자들도 증거를 찾고 외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만 하면 바로 그 피해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형사 고소들을 죄다 다 합니다. 아, 내가 바람 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건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뻔뻔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박살 하면서 무식하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형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기분이 상간녀에게 당하는 기분이 들고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더 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초기에 상담을 할 때는 동창회 불륜 상담건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인지 동창 불륜 상담 건수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없어요. 요즘 그렇다면 요즘 불륜은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내 불륜. 부동의 1위는 역시 사내 불륜입니다. 상간자 남편, 유책 배우자, 피해 배우자 모두 같은 직군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업, 경찰, 군인,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 직군이나 행정직도 있겠죠. 공기업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내가 직원인 경우 대표나 사장과의 불륜을 하거나 거래처, 사업 파트너들과도 많았습니다. 사내 불륜이 가장 지독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내 배우자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할 이야기거리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불륜을 들키지 않도록 위장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업무 때문에, 회식 때문에, 거래처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둘러대면은 믿어야 되고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핸드폰이 아닌 다른 매체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연차 등 서로의 근무 스케줄을 서로 합의를 해서 그들 둘이 조정을 해서 집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그들만의 시간을 확보를 해서 밖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그냥 다들 비슷합니다. 상대에게 업무 태도나 그 행동 이런 걸 보고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회식 등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의 끈을 놓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다가 여관으로 직행해서 실수처럼 하룻밤을 같이 자고 나면 다음날 서로 부끄럽고 해명한다고 만나서는 원래부터 너를 좋아했었다는 둥, 원래부터 너가 다 마음에 들었다는 둥, 그러다가 다시 또 여간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어요. 업무도 공유하고 서로 이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길 가다가 만나거나 나이트에서 만나서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무슨 직군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랑 같이 살고 어디에서 살고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약간 되기 때문에 급속하게 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 동호회. 운동하는 경우에 그 유행하는 운동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잖아요. 인기 있는 운동 종목에서 발생하는 불륜으로 상담하는 건수들이 신기하게 늘어납니다. 골프는 그냥 운동계의 부동의 1위입니다. 골프를 치면서 밴드 모임을 하거나 스크린 골프에서 가지치기, 즉, 야, 너 친구 없어? 야, 다른 지인 데리고 멤버가 하나 모질라. 즉, 다른 멤버 한 명을 데리고 와라 해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불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신기한 게요. 다른 곳에서 만나서 불륜을 시작한 불륜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꼭 나중에는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 운동 종목이 뭔지 아세요? 네, 테니스입니다. 특히 남녀 혼식으로 경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테니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테니스 코트장 예약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밴드 등에서 같이 멤버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를 예약을 누군가가 하고 해당 날짜와 시간을 공지를 한 다음에 참여해서 경기가 가능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모으거든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연령대가 맞거나 서로 마음에 들면 식사를 간혹 하기도 하고 술자리로 이어지면서 불륜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테니스 레슨 받으면서 테니스 강사와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물론 테니스 경기만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남녀가 함께 마음이 맞으면 불륜으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배드민턴, 탁구 등 남녀 혼식으로 하는 스포츠 동호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에서 대회가 있다고 하면 1박 2일 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서면 여러분들 함께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호회 내에서 불륜이 있는 경우에 경기에 같이 싸바싸바해서 참여하고 1박 2일 그 박을 둘이서 같이 보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운동 동호회를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일단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높습니다.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서 몸매도 좋고 같이 호흡하고 땀 흘리면서 정이 붙는 겁니다. 네, 그 이외에도 자전거 동호회, 수영 강사와의 불륜, 헬스장 트레이너와의 불륜 등 운동을 통한 불륜 건수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채팅 앱, 데이트 앱.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에는 아내 바람 중 채팅 앱을 통한 불륜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 시절만큼은 아닙니다만 간간히 아내 바람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에 채팅 앱을 통해서 불특정 대다수의 남자들을 만나고 그 중에 자신과 잘 맞는 대상을 발견하면서 장기적인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채팅 앱을 해가지고 만나는 경우에 성 중독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본인이 외롭다고 할 일이 많고 자기가 신나는데 왜 그걸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외롭다 혼자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채팅앱을 해서 그냥 만나자. 만나서 바로 섹스를 해보고 그때는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핍이 많은 경우는 섹스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집에 와서 현타가 엄청 옵니다. 후회도 되고 자기가 막 부끄럽고 그런데 그 감정이 오래 안 가고 또다시 손가락질을 합니다. 채팅을. 그래서 또 만나고 그러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는 자식들은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섹스가 잘 맞거나 본인하고 잘 맞다 생각하면 불륜으로 이어지지만 그 불륜에는 정서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섹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팅에 통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알았다고 하거나 통보를 주면 도망갑니다. 근데 간혹 뭐 연락처가 있거나 이름을 확인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륜이고 상간소송이 가능하고 승소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채팅 앱을 이용을 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경우는 분명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고 말 그대로 채팅 즉 많은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천리안 하이텔 하던 시절을 생각나시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엄청나게 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우리 카페 회원들도 온라인 카페잖아요. 마인드 디톡스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삶은 전혀 1도 모르는데 진짜 너무 찐친 같고 서로 동지애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타 땡땡 DM으로 작업을 거는 남자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저 나이가 50대인데 저한테 DM 보내는 미친 30대나 20대 새끼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들이 거기에 들려들어서 바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카카오땡, 오픈 채팅, 밴드 등에서 하이에나처럼 여자를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보땡 등 결혼 중매 앱 등의 유부남들이 총각 혹은 싱글이라고 속이고 활동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만나고 원나잇을 하거나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들, 불륜으로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장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핸드폰 바탕 화면을 보시고 채팅 앱이나 뭐 오픈 채팅방에 가입이 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행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불륜은 동네 이웃 아줌마, 이웃집, 애들 학원 또는 과외 선생님, 동창, 나이트, 독서 모임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다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업무량이 많아졌다라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면, 그리고 특정 운동에 너무 심취해서 횟수나 시간 비중이 너무 과하다면, 그리고 하루 종일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실실 쪼개면서 채팅질을 하고 있다면 의심의 눈길로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